뭐지? 복내는 궁금해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 마당에 나타날 만한 것이라고는 별로 없었거든요. 마루에서 내려와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놀랍게도 고양이 한 마리가 비에 젖은 채 대문 앞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혼입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 여름이 끝나가는 9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산등성이 너머로 해가 기울어지면서 마을 전체가 주황빛으로 물들어갔죠. 그 고요한 풍경 속에서 유독 쓸쓸해 보이는 한 채의 낡은 한옥이 있었습니다. 이복내는 마루에 걸터 앉아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0세의 나이답지 않게 곧은 허리를 하고 있었지만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스며 나오는 쓸쓸함은 감출 수 없었어요. 마당 곳곳에 떨어진 감잎들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는데 복내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으는 일이 요즘 들어 유일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또 떨어졌네. 복내는 중얼거리며 무릎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관절이 뻣뻣해져서 일어설 때마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 그저 혼자만의 소리였죠. 감잎을 하나씩 주워 담으면서도 복내의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3년 전 그날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서울에서 온 전화 한 통이 복내의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그날 말입니다. 외손녀 하은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죠. 겨우 25살이었던 하은이는 복내에게 있어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복내는 감잎을 주우다 말고 멈춰 섰습니다. 마당 한켠에 있는 작은 평상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하은이가 어릴 때 여름휴가마다 이곳에 놀러와서는 그 평상에 누워 별을 세곤 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별이 정말 많아요. 하은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 현실로 돌아온 복내의 얼굴에는 다시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내를 안쓰럽게 여겼지만 함부로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하은이가 세상을 떠난 후 복내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예전처럼 이웃들과 수다를 떨거나 마을 행사에 참여하는 일도 없어졌고 말수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복내 씨, 오늘도 혼자 계시네요. 담 너머로 이웃집 할머니 김순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복내와 같은 또래로 오랫동안 이웃하며 지내온 사이였죠. 네, 안녕하십니다. 복내는 짧게 인사만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였어요. 순자는 복내의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의 이야기만 나와도 얼굴이 환해지던 복내였는데 이제는 아예 그런 이야기 자체를 피하려 했거든요. 그래도 너무 혼자 계시지만 말고 가끔은 밖으로 나오세요. 순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복내는 별다른 대답 없이 감입만 계속 주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야 복내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텅 빈 집안은 더욱 쓸쓸해 보였어요. 혼자 먹는 저녁밥이란 게 얼마나 허전한지 복내는 밥상을 받으면서도 늘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밤이 되면 더욱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정적 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은이와의 추억들이 마치 영화처럼 지나가면서 복내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왜 그날 하은이를 말려두지 못했을까? 왜 더 자주 안부를 묻지? 그런 후회들이 밤마다 복내를 괴롭혔어요. 복내는 수세미를 엮으며 시간을 보내려 했습니다. 손을 움직이고 있으면 그나마 생각이 덜 복잡해졌거든요. 하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수세미를 엮다 보면 하은이가 어릴 때 옆에서 신기하게 바라보던 모습이 떠올랐고 그러면
또다시 눈물이 쏟아져 나왔으니까요. 이렇게 복내의 하루하루는 그저 시간을 죽이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살아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살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나날들이었죠. 마을 사람들의 걱정 어린 시선도 가끔 오는 전화도 모든 것이 복내에게는 부담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복내는 세상과 단절한 채 자신만의 작은 세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라는 소중한 존재를 잃은 상실감과 죄책감 속에서 복내의 마음은 단단히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그런 복내의 일상에 변화가 찾아온 것은 9월 말에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하늘이 잔뜩 찌푸려져서는 아침부터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복내는 평소처럼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며 수세미를 엮고 있었습니다. 또 비가 오네. 복내는 중얼거리며 손끝으로 수세미 올을 당겼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더욱 쓸쓸해지는 게 사람 마음인가 봅니다. 빗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더욱 깊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복내가 수세미 엮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마당 쪽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대문 틈새로 무언가 하얀 것이 살짝 보였어요. 뭐지? 복내는 궁금해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 마당에 나타날 만한 것이라고는 별로 없었거든요. 마루에서 내려와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놀랍게도 고양이 한 마리가 비에 젖은 채 대문 앞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털에 왼쪽 귀가 살짝 접힌 고양이였어요. 크기로 보아 다 자란 성묘 같았는데 비에 젖어서 털이 축축하게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복내를 보자 야옹하고 한번 울더니 놀랍게도 망설임 없이 복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 이 녀석이. 복내는 당황했어요. 보통 길고양이들은 사람을 경계하기 마련인데 이 고양이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복내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애교를 부리기까지 했습니다. 복내는 처음에는 고양이를 내치려 했습니다. 동물을 기를 마음도 없었고 무엇보다 이런 상황 자체가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고양이가 올려다보는 눈을 마주하는 순간 복내는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 눈이 왠지 낯익었어요. 맑고 순수한 눈동자가 복내에게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복내의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이 밀려왔거든요. 너, 누구 집 고양이니? 복내는 무의식적으로 고양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고양이는 야옹하고 대답하듯 울었어요. 그 울음소리마저 어딘지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비가 점점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고양이는 비를 피하려는 듯 복내 쪽으로 더욱 바짝 다가왔습니다. 복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에이, 어쩔 수 없네. 비 그치면 나가야 해, 알겠지? 복내는 고양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고양이는 전혀 저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내의 품에 편안하게 안겨서는 골골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복내가 고양이를 안고 마루로 올라가자 고양이는 마치 이곳이 자기 집인 양 자연스럽게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복내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인지 이 고양이가 처음 본 것 같지 않았거든요. 우선 몸부터 말려야겠네. 복내는 수건을 가져와 고양이의 젖은 털을 닦아주었습니다. 고양이는 얌전히 있으면서 복내가 털을 말려주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 순간 복내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누군가를 돌봐주는 일이 없었던 게 말입니다. 하은이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오직 자기 자신만 챙기며 하루하루를 견뎌왔는데
갑자기 나타난 이 작은 생명체 때문에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고양이의 털을 말려주면서 복례는 자세히 관찰해 봤습니다. 하얀 털에 부분 회색 얼룩이 있었고 특히 왼쪽 귀가 접힌 모습이 독특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복례에게는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너 정말 누구니? 복례가 다시 물어보자 고양이는 복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야옹하고 울었어요. 그 눈빛에는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는 오후 내내 계속 내렸습니다. 고양이는 복례 곁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복례는 그런 고양이를 바라보며 묘한 안정감을 느꼈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집안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고양이가 눈을 떴어요. 복례를 보더니 다시 골골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복례는 부엌에 가서 우유 한 그릇을 가져왔어요. 이것부터 먹어봐. 복례가 우유 그릇을 내려놓자 고양이는 맛있게 하자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복례는 알 수 없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밤이 되어도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고양이를 내보낼 수 없어서 하룻밤 재워주기로 했어요. 고양이는 복례가 마련해준 담요 위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복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고양이의 부드러운 숨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채워주었고 그것이 복례에게는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혼자였던 마음에 작은 온기가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복례가 눈을 뜨자 고양이는 이미 깨어나 있었습니다. 복례를 보더니 반갑다는 듯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어요. 그 순간 복례는 깨달았습니다. 이 고양이가 자신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고양이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복례가 아침밥을 먹고 있는데 고양이가 부엌 문 앞에 앉아서 복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자기도 밥을 달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참, 너도 배고프겠구나. 복례는 냉장고에서 생선을 꺼내어 삶아 주었습니다. 고양이는 맛있게 먹더니 복례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복례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지. 복례가 말하자 고양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복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나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례를 따라다니며 집안 곳곳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복례가 평소처럼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었는데 트로트 음악이 나오자 고양이가 갑자기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귀를 쫑긋 세우더니 복례 쪽으로 다가와서는 무릎에 뛰어 올랐습니다. 어머, 이 녀석이 음악을 좋아하나? 복례는 놀라며 고양이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하은이가 생전에 즐겨 듣던 진달래꽃 노래가 나오자 고양이가 복례의 무릎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고 누워버린 거였습니다. 복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은이는 어릴 때부터 그 노래를 특별히 좋아했거든요. 할머니와 함께 있을 때면 항상 그 노래를 틀어달라고 조르곤 했습니다. 설마, 복례는 고양이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여겼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더욱 기이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복례가 부엌에서 배추전을 부치고 있었는데 고양이가 갑자기 부엌으로 달려와서는 발밑에서 맴돌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에는 부엌에 잘 오지 않던 고양이였는데 말입니다. 배추전은 하은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었어요. 복례네 집에 올 때마다
반드시 배추전을 해달라고 졸랐고 복례도 손녀를 위해 기꺼이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가 그 냄새에 이렇게 반응을 보이다니. 아니야. 복례가 무심코 하은이의 애칭을 부르자 고양이가 즉시 고개를 돌려 복례를 쳐다봤습니다. 마치 자기 이름을 부른 줄 아는 것처럼 말이에요. 복례는 깜짝 놀라 고양이를 다시 불러봤습니다. 아니야. 고양이는 또다시 반응했어요. 꼬리를 흔들며 복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복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겹쳤어요. 트로트 음악에 대한 반응, 배추전 냄새에 대한 반응, 그리고 하은이의 애칭에 대한 반응까지. 그날 밤 복례는 잠들기 전에 고양이와 대화를 시도해 봤습니다. 너 혹시 우리 하은이를 아니? 고양이는 복례를 빤히 쳐다보며 야옹하고 울었어요. 그 울음소리에는 뭔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복례는 점점 이 고양이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고양이를 찾았고 밥을 먹을 때도 고양이 몫을 챙겨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양이와 함께 있으니 말을 하는 횟수도 늘어났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구나. 너는 뭘 좋아하니? 우리 저녁에 뭘 먹을까? 이런 식으로 고양이에게 말을 걸면서 복례는 자신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오후 이웃집 순자가 복례네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복례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순자는 마당에서 고양이를 발견하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고양이를 키우세요? 아니에요. 그냥 며칠 전부터 찾아와서 먹이를 주고 있어요. 복례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고양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이상하네요. 이 고양이 뭔가 특별해 보여요. 특별하다니요? 글쎄요. 보통 길고양이들과는 다른 것 같아요. 눈빛이 남다르달까. 순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복례 씨도 아시겠지만 동물들은 사람이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귀신 말이에요. 동물들은 귀신을 볼 수 있다고 하지 않아요? 순자의 말에 복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고양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복례 씨네 집에 무슨 일이라도. 그만하세요. 복례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순자는 놀라서 복례를 쳐다봤습니다. 죄송해요. 괜한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순자는 어색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래도 조심하세요. 요즘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순자가 가고 나자 복례는 고양이를 쳐다봤습니다. 고양이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복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순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정말 하은이가? 복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바보 같다고 여겼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기대를 품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만약 정말 하은이라면, 만약 손녀가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찾아온 것이라면, 그날 밤부터 복례는 고양이를 더욱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의 모든 행동과 반응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양이에게는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고양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복례는 점점 더 큰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고양이를 찾게 되었고 혼자 먹던 밥상도 이제는 고양이와 함께 나누는 즐거움이 생겼어요. 무엇보다 집안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복례는 용기를 내어 딸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3년 동안 제대로 된 통화를 하지 못했던 딸 미영이에게 말이에요.
전화벨이 몇 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미영아. 그래, 엄마야. 복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전화를 주시다니. 미영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경계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그냥 안부가 궁금해서. 잘 지내고 있니?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미영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하은이 죽고 장례식장에도 안 오시더니 이제 와서 왜 그러세요? 그 말에 복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거든요. 하은이의 장례식 때 복례는 정말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무엇보다 미영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요. 미영아, 그때는 정말 뭐예요? 엄마가 그렇게 아끼던 하은이 마지막 가는 길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습니다. 저 혼자 모든 걸 다 처리해야 했어요. 하은이 아빠도 없는데 엄마마저. 미안하다. 복례는 간신히 그 말을 뱉어냈어요.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나요? 미영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힘들었어요. 하은이를 잃은 건 엄마만이 아니라고요.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복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양이가 복례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위로하듯 골골거렸어요. 복례는 고양이를 안아 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야. 할머니가 정말 나쁜 할머니지? 복례가 속삭이자 고양이는 복례의 뺨에 고개를 비볐어요.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복례는 미영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미영이 다시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어요. 엄마, 그날 하은이가 왜 사고가 났는지 아세요? 무슨 소리니? 하은이가 엄마를 만나러 강원도로 가는 길이었어요. 미영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하은이가 혼자서 엄마를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다면서. 복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게 무슨. 하은이가 엄마 생신 선물을 준비해서 가져가려고 했대요. 그런데 길에서 사고가.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하은이가 그냥 집에 있었다면, 만약 엄마를 만나러 가지 않았다면, 그 순간 복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은이가 자신을 만나러 오다가 사고를 당했다니. 그것도 생신 선물을 들고 말이에요. 복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책임이 있어요. 미영의 말이 복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은이가 엄마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자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면. 전화가 끊어진 후 복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3년 동안 품고 있던 죄책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하은이가 자신 때문에 죽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어요. 고양이는 그런 복례 곁에서 조용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복례가 오는 내내 고양이는 복례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고양이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밤에 갑자기 울부짖으며 마당을 맴돌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를 부르는 것 같기도 했어요. 왜 그러니? 어디 아프니? 복례가 걱정스럽게 물어봐도 고양이는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평소에 잘 먹던 밥도 거의 먹지 않았어요. 복례는 자신의 변화한 감정 상태가 고양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미영과의 통화 이후 복례는 다시 예전처럼 침울해졌거든요. 하은이에 대한 죄책감이 더욱 커져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내가 하은이를 죽인 거야. 복례는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하은이 할머니라고 하면서 결국은 내가 하은이를. 그런 복례의 모습을 보며 고양이는 더욱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평소에 복례 무릎에서 편안하게 잠들던 고양이는 이제 밤새 마당을 서성이며 울어댔어요. 이웃들도 그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순자가 다시 찾아와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복례 씨, 고양이가 왜 저러는 거예요? 며칠째 밤마다 우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복례는 지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역시 뭔가 있는 고양이예요. 순자가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제 말 들으세요. 그 고양이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복례는 고양이를 보낼 수 없었어요. 이상하게도 고양이가 더욱 불안해할수록 복례는 고양이에게서 더 큰 위로를 받고 있었거든요. 마치 자신의 아픔을 고양이가 함께 나누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난 어느 날 아침, 복례가 눈을 떴을 때 이상한 정적이 집안을 감돌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복례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깨어서 부엌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고양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 갔지? 복례는 서둘러 일어나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마루도 부엌도 심지어 마당까지 살펴봤지만 고양이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혹시 밖에 나간 건가? 복례는 대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고양이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죠. 복례는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고양이를 찾아봤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복례는 불안에 떨었어요. 고양이가 없는 집은 다시 예전처럼 텅 비어 보였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자꾸만 고양이를 찾게 되었고 고양이가 앉아있던 자리를 보면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튿날이 되어도 고양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대문 앞에서 기다렸지만 익숙한 야옹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어요. 왜 갑자기 사라진 거지? 복례는 혼자 중얼거리며 걱정했습니다. 혹시 아픈 곳이 있어서 어디 숨어버린 건 아닌지, 아니면 다른 집을 찾아간 건 아닌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복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고양이가 사라지고 나니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하은이에 대한 그리움, 딸과의 갈등,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책감까지. 아니야. 복례는 마루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어디 간 거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복례는 자신이 왜 이렇게 고양이 한 마리에게 매달리고 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양이가 사라지고 나니 마치 하은이를 또 한 번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우리 하은이였으면. 복례는 울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알아? 복례의 목소리는 빈 집안에 허무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해 줄 사람이 없었고 그 정적이 복례를 더욱 절망적으로 만들었어요. 할머니가 잘못했어. 그때 장례식에 갔어야 했는데 너희 엄마한테 그런 말 들을 일을 만들었구나. 복례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하은아, 정말 미안해. 할머니가 너무 겁쟁이였어. 그렇게 복례는 몇 시간 동안 울고 또 울었어요. 3년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들이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은이에 대한 그리움, 자책감, 딸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혼자 남겨진 외로움까지. 나흘째, 닷새째. 고양이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잘 수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걱정해서 찾아와도 복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복례는 포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역시 그냥 길고양이였구나. 내가 너무 혼자 있어서 이상한 생각을 한 거야. 복례는 자신을 달래려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고양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어느 날 오후 복례가 집 근처를 산책하다가 작은 묘지 옆 풀숲에서 희미한 움직임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무언가 하얀 것이 풀숲 사이에 있었어요. 설마, 복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쳐 쓰러져 있는 고양이를 발견했어요. 바로 그 고양이였습니다. 아니야. 복례는 급하게 고양이에게 달려갔습니다. 고양이는 숨은 쉬고 있었지만 몹시 약해 보였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는지 털도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복례가 고양이를 안아 올리려는 순간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고양이의 목에 작은 은색 목걸이가 걸려 있었는데 그 목걸이는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복례는 목걸이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작고 단순한 은색 목걸이였는데 가운데 작은 로켓 모양의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펜던트를 열어보니 그 안에 작게 접힌 종이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복례의 손이 떨렸습니다. 고양이는 복례의 품에서 약하게 야옹하고 울었어요. 마치 이것을 전해주려고 애썼다는 듯이 말입니다. 이게 대체 뭐란 말이야? 복례는 종이 쪽지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펼쳐봤습니다. 그 순간 복례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종이 쪽지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복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씨체는 분명히 하은이의 것이었어요. 복례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고양이를 품에 안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쪽지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꿈이 아닌지 확인하려는 듯 몇 번이고 다시 봤습니다. 할머니께 라고 시작하는 그 글씨는 틀림없이 하은이의 것이었습니다. 복례는 눈물이 쏟아지는 것도 잊은 채 쪽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복례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치며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갔습니다. 하은이의 또박또박한 글씨체가 복례의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할머니께, 나 하은이에요. 혹시 할머니가 이 편지를 보고 계신다면 나는 정말 기쁠 거예요. 할머니, 나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날 미워하지 않았다는 걸 난 알아요. 할머니, 나 정말 많이 사랑받았어요. 할머니가 해주신 배추전 냄새, 함께 들었던 트로트 노래, 할머니가 한이야라고 불러주던 목소리, 다 기억해요. 할머니 생신에 깜짝 선물을 드리려고 갔던 거였는데 할머니를 슬프게 만들어서 미안해요. 하지만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절대로요. 엄마한테도 전해주세요. 엄마도 나 때문에 할머니를 미워하지 말라고요.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할머니, 항상 건강하세요. 그리고 웃으세요. 나는 할머니의 웃는 모습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사랑하는 하은이가. 복례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읽을 때마다 하은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다정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복례의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쪽지를 뒤집어 보니 하은이가 그린 그림이 있었어요. 복례와 하은이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서툰 그림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사랑이 그대로 전해져 왔어요. 하은아. 복례는 쪽지를 가슴에 꼭 안고 울었습니다. 고양이는 복례의 품에서 조용히 골골거리며 위로해 주었어요. 복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하은이가 정말로 자신을 찾아온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고양이의 모습으로 이 작은 생명체를 통해서 하은이가 자신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나를 닮은 게 보였구나. 복례는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그래서 트로트 음악을 좋아하고 배추전 냄새에 반응하고 한이야라는 이름을 알아들었구나. 고양이는 복례를 올려다보며 야옹하고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이제 평안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할 일을 다 마쳤다는 듯한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복례는 고양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하은이의 편지 덕분에 3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죄책감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복례는 고양이에게 정성스럽게 밥을 주었어요. 고양이는 며칠 만에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복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은아, 정말 고마워. 복례는 고양이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좀 나아질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 그날 밤 복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은이의 편지를 베개맡에 놓고 잠들었는데 꿈에서 하은이가 나타났어요. 하은이는 환하게 웃으며 복례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는 잘못한 게 없어요. 꿈속에서 하은이가 말했고 복례는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깨고 나서도 한참 동안 여운에 젖어 있었어요. 며칠 후 복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은이의 편지를 가지고 서울에 있는 딸 미영을 찾아가기로 한 것이었어요. 이제 미영과의 오해도 풀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양이도 함께 데리고 가기로 했어요. 미영에게도 이 특별한 고양이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혹시 미영도 고양이를 보면 무언가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서울 가자. 내 엄마 만나러 가는 거야. 복례가 말하자 고양이는 꼬리를 흔들며 반응했어요. 마치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복례는 짐을 챙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3년 동안 피해왔던 현실과 마주할 시간이 온 것이었어요. 하은이의 편지가 준 용기 덕분에 이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양이를 바라보며 복례는 생각했어요. 이 작은 생명체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가져다 주었는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준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주고 새로운 희망을 안겨준 것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야. 복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은이가 이런 방법으로 할머니를 도와줄 줄이야. 그날 저녁 복례는 이웃집 순자에게 잠시 서울에 다녀온다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복례 씨가 서울에? 무슨 일이세요? 딸을 만나러 가요.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해서요. 복례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것 참 잘 됐네요. 그런데 고양이는 어떻게 하세요? 같이 데리고 가요. 이 아이도 가야 할 이유가 있어서요. 복례는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복례의 표정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밝은 빛이 복례의 눈에서 다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복례는 고양이와 함께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이라 마음이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긴장됐어요. 고양이는 작은 이동장 안에서 조용히 있으면서도 가끔 복례를 쳐다보며 안심시켜주는 듯 했습니다. 괜찮을까? 복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미영이 자신을 받아줄지, 그리고 하은이의 편지를 믿어줄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미영이 사는 아파트로 향했어요. 복례는 3년 만에 보는 서울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지만 하은이와 함께 걸었던 거리들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미영이 사는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복례는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고양이가 이동장 안에서 야옹하고 울어서 복례는 용기를 냈어요. 그래, 가자. 복례는 심호흡을 하고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복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15층에서 내려서 미영이 사는 1502호 앞에 섰을 때 복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딩동.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누구세요? 문 너머로 미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영아, 엄마야. 잠시 조용해지더니 문이 열렸어요. 미영은 놀란 표정으로 복례를 쳐다봤습니다. 3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은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엄마, 갑자기 왜? 미영의 시선이 복례가 들고 있는 이동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들어가서 얘기하자. 복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복례는 3년 만에 들어가는 딸의 집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은이가 살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앉으세요. 미영은 냉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복례는 이동장을 바닥에 내려놓고 고양이를 꺼냈어요. 고양이는 낯선 환경에서도 차분하게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 고양이가 복례가 말을 시작하려는데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설마 고양이 자랑하러 오신 건 아니죠? 아니야. 이 아이는 복례는 주머니에서 하은이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걸 가져다 준 고양이야. 미영은 편지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게 뭔데요? 하은이가 남긴 편지야. 복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하은이가 죽은 지 3년이 됐어요. 미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제발 한 번만 봐줘. 복례는 편지를 미영에게 내밀었어요. 정말 하은이 글씨야. 미영은 마지못해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읽는 순간 미영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이게 어떻게... 미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은이 글씨네요. 그러게. 나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 복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영은 편지를 끝까지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고양이를 쳐다봤습니다. 고양이는 미영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고양이가 일어나서 미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미영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골골거렸어요. 미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고양이가 왜 이러지? 복례는 주의 깊게 고양이의 행동을 지켜봤어요. 고양이는 미영 주위를 맴돌더니 갑자기 거실 한쪽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하은이가 생전에 가지고 놀던 인형들이 놓여 있었어요. 고양이는 그 인형들 중에서 작은 토끼 인형을 골라 물고 미영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미영은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저 토끼 인형은 하은이가 제일 좋아하던 거예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복례는 이제 확신했어요. 이 고양이가 정말 하은이라는 걸 말입니다. 미영도 점점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미영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하은이인가요? 그래. 우리 하은이가 마지막으로 할머니랑 엄마에게 인사하러 온 거야. 복례는 고양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고양이는 복례의 품에서 미영을 바라보며 야옹하고 울었어요. 그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미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은아,
미영은 눈물을 쏟아내며 고양이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정말 너니? 고양이는 미영의 손을 핥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미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3년 동안 억누르고 있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복래와 미영은 고양이를 사이에 두고 함께 울었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모녀가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너무 매정하게 굴었어요. 아니야, 미영아. 엄마가 잘못했어. 그때 용기를 못 냈어. 복래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고양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조용히 골골거리며 얼굴을 비볐습니다. 마치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듯이 평안해 보였어요. 그날 밤 복래와 미영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말들, 서로에 대한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나갔어요. 고양이는 그런 두 사람 곁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사흘을 머물며 복래와 미영은 오랫동안 쌓였던 마음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하은이의 편지를 통해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고양이가 보여준 기적 같은 행동들로 인해 하은이가 정말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엄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미영이 복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혼자 계시지 마세요.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그럼 좋겠다. 복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하은이도 우리가 이렇게 화해하는 걸 보고 기뻐할 거야. 고양이는 미영의 무릎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영은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 아이도 함께 데리고 가세요. 하은이가 엄마 곁에 있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복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고양이가 누구인지 의심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강원도로 돌아가는 길, 복래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죄책감과 후회가 많이 사라졌어요. 하은이의 편지 덕분에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딸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고향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복래는 고양이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집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그날 저녁 복래는 하은이의 그림을 작은 액자에 넣어 거실에 놓았습니다. 하은이가 그린 할머니와 자신의 모습이 담긴 그 그림은 이제 복래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어요. 하은아, 이제 할머니가 많이 나아졌어. 내 덕분이야. 복래는 액자 앞에서 고양이와 함께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며칠 후 복래의 일상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복래네 집에 놀러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은 고양이가 신기해서 자주 찾아왔는데 고양이는 마치 하은이처럼 아이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할머니, 고양이 이름이 뭐예요? 한 아이가 물어봤어요. 한이라고 해. 복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이야, 얘들아 인사해. 고양이는 아이들 앞에서 재롱을 부리며 장난을 쳤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복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하은이 같아. 복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은이도 어릴 때 이렇게 활발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였거든요. 이웃집 순자도 복래의 변화를 알아챘어요. 복래 씨,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그래요?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복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고양이 덕분인가 봐요. 정말 신기한 고양이에요. 순자는 고양이를 보며 감탄했어요. 복래는 이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은이의 액자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고양이도 항상 복래 곁에 있으면서 함께 그 시간을 보냈어요.
하은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 복례가 말하면 고양이는 야옹하고 대답하듯 울었습니다. 복례는 이제 수세미를 엮으면서도 즐거웠어요. 예전에는 시간을 죽이기 위해서 했던 일이지만 이제는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만들었거든요. 고양이는 복례가 수세미를 엮는 동안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다음 주에 내려갈게요. 하은이 기일이 다가오잖아요. 그래, 와라. 같이 하은이를 그리워하자. 복례의 목소리에는 평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밝아지셨어요. 하은이가 도와줬거든. 우리 하은이가 할머니를 다시 살려놨어. 복례는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은이의 3주기가 다가오던 날, 복례는 고양이와 함께 작은 추도식을 준비했어요. 하은이가 좋아했던 배추전도 만들고 좋아했던 꽃도 준비했습니다. 하은아, 할머니는 이제 괜찮아. 내가 남긴 편지 덕분에 엄마랑도 화해했고 할머니도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 복례는 액자 앞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고양이는 복례 곁에서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하은이가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복례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많이 보이는 밤이었어요. 고양이도 복례 옆에 앉아서 함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은아, 별 참 많지? 복례가 물어보자 고양이는 야옹하고 울었어요. 할머니는 이제 행복해. 내가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 바람이 살살 불어와서 복례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하은이가 할머니를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어요. 복례는 그 따뜻한 바람 속에서 하은이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제 복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혼자가 아니라 고양이와 함께였고 슬픔만 있던 마음에 다시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과도 예전처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가끔 오는 아이들과 함께 웃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복례는 하은이가 언제나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고양이를 통해서 하은이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우리 하은이 정말 고마워. 복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복례의 곁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복례의 얼굴에는 이제 따뜻한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3년 동안 잃어버렸던 그 미소가 다시 피어났어요. 하은이가 가장 좋아했던 할머니의 웃는 모습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